태국 방콕의 어느 중학교 교실.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러한 시국에 한국으로 수학여행이라뇨? 결정된 수학 여행지에 대해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며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들은 한국을 그리워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대체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학생들의 태도가 180도 변했을까요? 오늘도 감동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방콕에 살고 있는 중학생 수환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유일하게 대규모로 여행하는 수학여행, 학생의 신분이라면 누구나 수학여행을 기대할 겁니다. 친구들 간의 우정도 쌓을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학습하고 체험하는 좋은 취지의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수학여행을 학수고대해 왔습니다. 작년 선배들은 미국, 재작년 선배들은 일본을 다녀왔는데 하나같이 정말 좋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끝내주는 여행지로 여행을 갈 거라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수학여행지 발표 바로 전날엔 잠이 잘 안 오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나 관심이 많던 수학여행지였는데 막상 수학여행 발표날 우리 반 학생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진국으로의 여행을 기대했지만 담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이었거든요. 물론 한국은 좋은 나라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한국의 컨텐츠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즐기던 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국민들이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여러 차례 당하고 있다는 사건들을 SNS를 통해서 많이 접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이유 없는 차별에 저를 비롯한 학우들은 한국에 반감을 사게 되었고 선생님에게 불만을 표하는 남학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교내 모든 선생님들이 의논하여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하교를 하여 집에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학교 측의 결정에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부모님도 매일같이 뉴스를 보며 한국의 차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며칠 뒤 우리들의 부모님 즉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러 온 겁니다. 한국에서 태국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입국 거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불매운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무슨 한국으로 수학여행이냐, 아이들을 한국에 보냈다가 입국 거부당하면 어떡할 거냐 등 반대 의견을 학교 측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이러한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객관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선생님들의 의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도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걸까 궁금했습니다. 학년 장 선생님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태국인의 불법 체류자 비율이 어마무시했습니다. 8년 새에 불법 체류자가 3배가 늘었으며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의 78%가 불법 체류 중이라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있는 태국인 중 78%가 불법 체류자라면 당연히 태국인에게는 엄격한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한 사유 때문에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것이라 태국인으로서 감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고 KTA 심사 과정에서 입국 목적이 명확하다면 입국 허가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KTA는 한국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막기 위해 만든 전자여행허가 제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부모님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일부 부모님들은 창피하다는 듯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듯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저 뉴스, SNS의 글들만 보고 선동을 당한 것이죠. 그 밖에도 한국에 가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발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의 논리에 설득되어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국민들의 잘못이 크긴 했지만 어찌됐든 태국을 차별하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로 수학여행 당일에 한국 항공사의 비행기를 탑승했습니다. 그래도 수학여행이라고 기분은 좋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리 주변의 승무원이 외모가 상당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태국인이다, 한국인이다 내기를 했습니다. 기내식을 줄 때 저는 태국어로 포도주스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태국어로 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녀의 발음에 태국인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승무원의 명찰을 보니 한국어로 보이는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걸 봤습니다. 게다가 뒷좌석에 앉은 사람에게도 한국어로 안내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친구가 한국어 공부도 했었는데 승무원이 한국인임에 틀림없다고 했죠. 어쨌든 그렇게 인천공항에 착륙하고 짐칸에서 저의 짐을 꺼내려 하는데 욕심을 내서 짐을 싼 탓인지 무거워서 잘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손을 뻗어 제 가방을 꺼내려 하더군요. 바로 미모의 승무원이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내려주고는 조심히 가라고 태국어로 인사까지 해주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승무원의 외모에 놀라고 태국어 실력에 또 놀라고 마지막으로 그녀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단체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터미널 간 이동을 위한 셔틀버스를 타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이제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착륙한다는 안내를 들을 때부터 불안해서 계속 손톱을 뜯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입국 심사에서 거부를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내가 KTA에 작성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면 어쩌지? 우리와 같은 비행기를 탄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돼서 우리의 수학여행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지? 다양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습니다. 덩치가 엄청 큰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이런저런 질문도 여러 개 하고 행선지 등 세부적인 일정도 캐묻더라고요. 오기 전에 단체로 KTA를 착실하게 적어서 그런지 입국 허가를 받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어린 학생들 위주여서 불법 체류를 할 확률이 적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싶네요. 의외의 반응에 저는 또다시 한국에 대한 반감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옆쪽에 다른 나라에서 온 여행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우리보다도 더 빨리 입국 심사를 받고 지나가더라고요. 한국 입국 심사 속도는 다른 나라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고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철저히 수색을 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그렇게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진짜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향하자 저는 공항의 크기와 현대적인 건물에 압도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안내 로봇이었어요. 일단 생김새가 너무나도 귀여웠죠. 게다가 공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서 한국에 처음 오더라도 안내 로봇에 확인해보면 다 알 수 있으니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어 보였고 공항뿐만이 아니라 한국 여행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에 연속해서 놀랐어요.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보다 보니 공항 내에는 잠깐 취침을 취할 수 있는 수면실, 빨래를 위한 세탁소, 그리고 샤워 시설도 구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네요. 친구들은 너무나도 신기해서 화장실 위치, 음식점 위치, 체크인 카운터 위치 등 온갖 위치들을 다 물어보며 신기해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은 물론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진국이라고 느껴졌고 짧은 시간 만에 한국에서 살면 정말 편하고 좋겠다라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순간 뜨끔했습니다. 공항에 온 지 불과 30분 된 학생 신분인 저도 이런 생각을 했으니 말이에요. 스스로 창피한 마음을 가다듬고 점심 식사를 먹으러 향했습니다. 우리 반은 공항 안에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불고기와 비빔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진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랄 일이 펼쳐졌어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저희 쪽으로 무언가가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가 시킨 음식을 가져다주는 서빙 로봇이었습니다. 우리의 테이블 옆에 서 있던 로봇은 우리가 음식들을 테이블로 옮기자 다시 주방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어로 뭐라 하던데 배달 왔으니 꺼내라는 말이었겠죠. 너무나도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진 채로 지켜봤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걸 인지하고는 휙휙 피해서 좁은 길을 잘도 다니더라고요. 공항 내에 안내 로봇에 이은 서빙 로봇이라니 한국의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신기한 감정을 뒤로 한 채 우리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는 간장이라는 양념에 소고기를 버무려서 구운 음식 같더군요. 마늘향이 살짝 났지만 달달하고 짭조름한 고기의 맛이 일품이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비빔밥은 온갖 야채들과 계란을 빨간 소스에 비벼서 먹는 음식이더라고요. 상당히 고소한 향이 나서 이 또한 중독성이 강해서 전부 다 먹어버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식당을 나오는 길에 또 사건이 발생했어요.
친구 한 명이 옆에 서빙 로봇에서 뜨거운 국을 꺼내는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어 나오다가 부딪혀버린 거예요. 친구의 손에 뜨거운 국이 닿아버리는 바람에 친구는 울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국을 들고 있던 사람은 국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식당 주인이 찬물로 일단 손을 헹구라고 주방을 내주더라고요. 선생님과 식당 주인은 영어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어디론가 친구를 데려가려 하더라고요. 어쩌려고 따라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깐 걸어가다 보니 공항 내에 있는 의료센터가 보였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은 내부에 의료센터도 있구나 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는 다행히 바로 응급처치를 한 덕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며 간단한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타국 학생의 실수로 바닥에 국이 잔뜩 튀어버렸는데 짜증도 내지 않고 오히려 의료센터까지 데려다줬죠. 우리는 식당 주인에게 고맙다고 여러 번 전했죠. 어쨌든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여행을 시작했고 높은 건물들과 멋진 전통 건물들에 놀라고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한국으로의 수학여행은 저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단순히 입국 거부를 한다는 선동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빠져 있었는데 한국 공항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수학여행이라는 단체 성격을 띤 여행은 제약이 많았습니다. 다음번엔 친한 친구들과 소규모로 한국 여행을 가서 K-팝, 영화 등 한국의 문화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다면 메일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